안녕하세요. 봉수라디오의 봉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피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일본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한 뉴스는 다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많이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뉴스를 좀 추려보았습니다. 네, 4.15 총선 이후 약 2주가 지났는데요. 현재까지 국내 지역사회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방역체계 우수성을 전파하는 중인데요. 최근에는 일본도 대체로 확진자의 증가세가 좀 한풀 꺾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불안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일본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18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 5천 명을 살짝 넘긴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난달 중순쯤 좀 하루에 500명 이상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좀 많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5월 1일 기준으로 10,000명이 조금 넘죠. 네. 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게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15,000명이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일본 아베 총리도 5월 6일 종료 예정이던 긴급 사태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구전은 각오해야 한다고 연장할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아니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좀 꺾이고 있으니까 일본도 점점 안정세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확실히 일본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일본 내부적으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일본의 PCR 검사 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 초기부터 일본의 PCR 검사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아서 전문가들이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4월 27일 기준으로도 우리나라의 PCR 검사 수는 중복 검사를 포함해서 95만 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4월 23일까지 PCR 검사 수가 22만 1천 건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약 5,180명, 그러니까 2020년 3월 기준인데요. 5,180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구는 1억 2,600만 명인데 PCR 검사 수가 이 정도 인구 차이라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만 건 이상이 되어야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한 4배 정도는 돼야 되죠. 네. 근데 확실히 좀 많이 모자란 게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는 기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일본의 바이러스 검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92명으로 우리나라의 10.93명이나 미국의 12.08명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 격차가 약 12배 정도 되다 보니 일본은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일본에 현재된 발표된 수치의 12배에 이르는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 12배라면 18만 명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그 정도의 잠재적인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마이니치 신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1월에 이번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집중치료실을 2~3배 이상 더 확보를 하고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대량으로 증설하면서 PCR 검사 역시 하루에 2만 건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데 현재 대략 3개월 조금 넘었죠. 현재까지 일본 전역의 ICU 병실이라든가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생산량 그리고 PCR 검사 수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예전에는 일본 하면은 깐깐한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 매뉴얼이 정말 일본이 다양한 이런 재난에도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런 매뉴얼이 오히려 촘촘한 규제가 되어버려서 더욱더 이런 사태를 좀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지금 현지 의료인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 이 의료 장비는 물론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인공호흡기를 예를 들었을 때 의약품 의료기기법이 증산을 맡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생산을 하려면 제품을 허가받는 데만 벌써 10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공장 설계까지 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심사 받을 항목이 10가지가 넘다 보니 실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일본 자동차 협회라든가 스즈키조차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제 인공호흡기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도저히 생산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일본 안에서 확진자로 판정을 받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 제시한 바이러스 검사 대상은 이제 37.5도 이상의 발열과 권태감이 있어야 하며 거기다가 폐렴 의심 증상까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혈액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은 검사 대상이 되는데 발열과 엑스레이 검사상 폐렴 증상 외에도
동맥혈 산소 포화도 93% 이하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제가 몸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이래서 내가 검사를 받고 싶다. 그래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죠.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부터 받고 이러한 증상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발열과 엑스레이 상의 폐렴 증상 외에도 동맥혈 산소 포화도 93% 이하라는 이 기준을 만족해야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맥혈 산소 포화도 93% 이하가 상당히 중증인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받았던 사례를 보면 이 환자분의 경우 평소 고혈압 병력이 있는 가운데 고혈과 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 3일째부터 호흡 곤란으로 산소 요구량이 높아졌는데 이때 산소 포화도가 산소를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3%입니다. 이런 경우에 심각한 호흡 곤란 증세로 인工호흡기까지 부착하는 이런 단계에 와서야지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까닭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병상을 기다려도 확진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게 4월 23일 기사인데 이 내용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4월 1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서 21일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상이 부족해서 검사를 많이 안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도쿄도에서 격리를 위해서 전용 병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단 700개라고 합니다. 심지어 4월 3일 기준으로 이 병상의 90%가 이미 채워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다 보니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오롱 그룹이 국가적인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서 모듈형 음압병실을 제공하여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음압병실의 건립비용은 약 24개 병상 기준으로 약 25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25억 원 전체를 코오롱 그룹이 모두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좀 일본도 민간과 정부가 좀 협력을 해서 이번 사태를 좀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